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모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산문집 중에서 밤의 사색 준비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 시타르타, 수레바퀴 아래서 등 소설로 익숙하실 텐데요. 소설 외에 시와 산문도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밤의 사색은 조금은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책이기도 한데요. 나는 스스로가 유감스럽게도 쉽고 편안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했다 라고 자신을 평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순응하지 못해 방황하고 고통을 겪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행위들이 왜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겨웠을까? 이런 고뇌에 대한 물음으로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고뇌의 근원을 찾아 동양과 서양, 신과 자연, 현실과 이상, 삶과 죽음을 근원적이고 조화롭게 탐색해 정갈한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써내려간 헤르만 헤세 일기장 밤의 사색 몇 편 읽어드립니다. 편안하게 함께 하세요. 헤르만 헤세 밤의 사색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비눗방울처럼 살포시 떠올랐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럼 행복하지. 하지만 잠깐만. 아니, 솔직히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고, 행복에 대해서는 논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한 단어일 뿐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다른 것에 좌우된다.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날, 가장 충만했던 순간이 언제였지? 가장 즐거웠던 날, 웃음이 절로 난다. 순수하고 좋은 순간, 고귀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는 내 기억 속에 10개, 100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웠던 날들이 있고 각 날은 저마다 티 없이 깨끗하고 완벽한 기쁨이었으며 하나같이 아름다워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날도 즐거웠고 그날도 즐거웠고 또 그날도 즐거웠다. 수많은 기억이 끝없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내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얼마나 많은 강물이 내 몸을 식혀주고 얼마나 많은 길이 나를 안내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냇물이 내 곁을 흘러갔던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사랑했으며 잊을 수 없을 만큼 생동감 넘치고 사랑스러운 인간의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그런 순간들을 되새겨보면 그것들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 아름다웠다. 또한 음악을 듣고 천천히 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도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계속 꿈을 꾼다. 저기 기억의 바다에서 다른 장면들이 떠오른다. 고통의 시간, 슬픔의 나날, 부끄러움, 후회, 실패한 순간들, 죽음을 느꼈던 공포의 순간들이 떠오른다.
첫사랑의 배신에 몸서리치며 죽을 듯이 괴로워하던 생각이 난다. 우편 배달부가 나를 찾아와 인사하고 요금을 청구하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임종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고 갔던 날, 젊은 시절의 절친한 친구가 나를 혹독하게 비판하던 밤, 열정적인 작업으로 시와 글은 쌓여갔지만 빵을 살 돈이 없어 난감해하던 날, 사랑하는 친구들의 고통과 절망을 그저 옆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도 위로하지도 고통을 줄여주지도 못했던 수많은 시간. 돈과 권력이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때 움켜쥐었던 주먹을 숨기며 참아야 했던 순간들.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찼지만 장난치며 애써 즐거운 척했던 순간들. 내 인생의 절망적이었던 사랑.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던 참담한 순간들. 어떤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날들. 이것 또한 끝이 없다. 이런 수많은 순간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날려버리고 어떤 것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까?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가장 괴로운 기억일지라도 지우고 싶지 않다. 나는 내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억을 꿈꾸듯 회상해 본다.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낮, 그렇게 많은 저녁, 그렇게 많은 밤. 하지만 그 모든 걸 합쳐도 인생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인생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천의 낮, 수천의 저녁, 수십만의 시간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기억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어딘가로 모두 가버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그리고 오늘 저녁은 어떠한가? 이 순간은 어디로 가게 될까? 언젠가 내 머릿속에 깨어나 지나간 순간을 다시 생생하게 보여줄까? 그럴 것 같진 않다. 내일, 아니 모레쯤이면 까맣게 잊힐 것이고 기억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악마가 조종하듯 뜨거운 짝사랑의 열정에 불타오르며 맹목적으로 몸을 사르고 쉼없이 돌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든 예술 중에 으뜸 예술인 기억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쾌락과 기억은 상생관계에 있다. 쾌락이란 과일의 달콤한 과즙을 남김없이 짜서 마시는 것이다. 기억이란 그렇게 누린 쾌락을 멀리 아득하게 보내지 않고 언제나 새롭게 되새기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상생의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한다. 우리는 모두 유년기를 생각하면서 그 시절의 자질구레한 쓸데없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름다운 파란 하늘에 환상적인 기억을 펼쳐놓고 수천 가지 아름다운 추억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혼합한다. 이미 지나가 버린 날들의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는 것은 그때의 쾌락을 곱씹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행복과 그리움과 낙원을 항상 새롭게 만끽하게 해준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기와 온기와 빛을 얻을 수 있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일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아픔마저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살아내려 애쓸 것이다. 암울했던 날에 대한 기억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추억임을 알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늦은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리는 조용하고 정원의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친다. 어디선가 개가 짖는다. 마차 지나가는 소리도 아련하게 들린다. 귀를 쫑긋 세우고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에서 마차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고 있음을 알아낸다. 머릿속으로 마차를 따라간다. 마차는 모퉁이를 돌더니 갑자기 속력을 올리고 바쁘게 구르던 바퀴가 정적 속으로 사라진다. 그 다음 밤늦은 행인.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거리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진다. 발소리가 멎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다시 정적이 흐른다. 잠시 다시 활기가 도는가 싶더니 점점 잦아들고 약해진다. 그리고 모두가 피곤한 시간, 잔잔한 바람 소리와 벽지 뒤로 흘러내리는 미세한 먼지 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시간이 되고 모든 감각이 곤두선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 피로감과 눈과 생각의 얇은 베일을 씌우고 혈관을 따라 쉼없이 흐르는 피의 소리가 들리고 지끈거리는 머릿속에서 열을 내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일정하면서도 혼란스럽게 뛰는 맥박이 감지된다. 몸을 뒤척여보고 일어났다 다시 누워도 소용이 없다. 혼자 힘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이다. 생각과 감정과 기억들이 자신을 압도하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없다. 객지에 사는 사람이라면 유년 시절의 집과 정원과 고향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천진난만했던 개구쟁이 시절의 숲과 시끄럽게 뛰놀던 방과 계단도 보인다. 부모님의 얼굴은 낯설고 엄하고 늙고 사랑과 근심과 약간의 서운함이 배어있다. 마주 잡을 손을 찾아 헛되이 손을 뻗어본다. 묵직한 슬픔과 외로움이 엄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렇게 갑갑하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거의 모두가 슬픔에 빠진다. 젊은 시절 사랑을 거절당하고 선의를 의심받아 힘든 나날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랴.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아집과 오만으로 놓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못된 말이나 지키지 않은 약속이나 꼴사나운 몸짓으로 친구를 괴롭힌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랴. 이제 그들이 눈앞에 나타나 말없이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몹시 부끄럽다. 활동적이고 시끄럽고 산만한 낮을 보내고 밤으로 침대에 편히 누워 잠든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문득 떠오른다. 그리고 오늘처럼 침묵하며 얘기 나눌 사람조차 없이 지내온 지가 무척이나 오래되었다는 걸 깨닫는다. 활기차게 살고 많이 보고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많이 웃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마치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낯설고 희미해진다. 반대로 유년 시절에 보았던 파란 하늘과 오래전에 잊었던 옛날 고향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마치 곁에서 말하듯 가깝게 들리기도 한다. 잠은 자연이 주는 귀중한 선물이자 친구이고 피난처이며 마법사이자 따뜻한 위로자이다.
그래서 나는 오랜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고 새벽녘 쪽잠에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연민을 느낀다. 그렇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을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아마 가장 순진한 영혼의 소유자일 것이다. 우리가 낮에 느끼는 감정은 절대로 순수하지 않다. 오감이 강하게 끼어들고 이성이 판단의 목소리와 미묘한 비교와 파괴적 농담을 흥분된 감정에 섞어 넣기 때문이다. 영혼은 멍하니 관망만 하고 며칠 몇 달을 구속과 억압 속에 반쯤 죽어 지내다가 영혼의 시간이 오면 근심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면 속박의 굴레를 벗고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우리의 삶이 단지 현실만이 아니고 밖에서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목소리를 때때로 듣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정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층 깊어진 눈빛으로 그런 시간에서 벗어난다. 밤의 사색. 투쟁에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한 나는 투쟁을 하지 않고 고결하게 고통을 받으며 침묵을 우위에 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투쟁을 버리고 고통을 택하는 길을 발견했고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인내의 의미를 알았다.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교가 똑같이 권하는 미덕을 찾았다. 고대 중국의 고전이 말하는 현자나 성자는 인도 철학이나 소크라테스 철학이 말하는 선인과 같다. 이들의 힘은 누군가를 죽일 준비가 아니라 반대로 죽임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처에서 모차르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귀함과 가치, 완전한 순수성과 유일무이함은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위태로워 인간에 대한 믿음과 협력 의지가 모두 사라질 위험에 있다. 그러나 나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하고 마는 고집과 끈질긴 의지를 바로 이런 암울함에서 얻는다. 우리는 모두 절망 속에 산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모두 신과 무 사이에서 숨쉬고 오르내리고 오간다. 목숨을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매일같이 울컥 솟구치지만 인격과 시간을 초월하는 내면의 무언가에 의해 매번 저지당한다. 그리하여 영웅적이지 않은 나약한 행동이 오히려 용감한 행동이 되고 우리는 미래를 믿는 전통적 미덕을 조금 구해낸다. 신이 생각했던 인간. 여러 민족의 문학과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이해해온 인간은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고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존재이다.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언제나 정신과 감각이 똑같이 관여한다. 궁핍하고 위태로운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연이나 그림의 색채, 폭풍이나 바다가 내는 소리, 인간이 만들어낸 음악에 기뻐할 줄 아는 한, 이익과 위기 뒤에 전체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한, 장난치는 어린 고양이의 고갯짓부터 소나타의 변주곡에 이르기까지 또는 마음을 움직이는 강아지의 눈빛에서부터 시인의 비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관성, 다양한 관계, 일치, 유사성,
반영을 감지하는 한, 영원히 흐르는 언어를 들으며 느끼는 기쁨, 지혜, 즐거움.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상이여, 안녕. 세상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진다. 우리는 한때 세상을 몹시 사랑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세상은 여전히 다채롭고 원시적이다. 태초의 마법이 여전히 머물며 세상을 그려낸다.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 땅의 한바탕 유의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고통을 주었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 세상이여, 안녕. 예쁘게 꾸며서 다시 윤기 흐르는 젊음이 되거라. 우리는 그대가 주는 행복과 고난을 넉넉히 누렸노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